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로부터 정말 좀 가치 있는 답변을 얻어내는 비결,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공통된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네, 바로 AI 시대일수록 질문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좋은 질문, 그러니까 프롬프트, 그러니까 AI 활용의 핵심 열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해요. 목표는 단순 정보 습득을 넘어서는 거죠. AI와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우리 생각하는 힘까지 키울 수 있는 질문 설계 능력, 이 중요성을 같이 깨닫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랄까, 핵심은 명확합니다. AI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또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잖아요. 네, 그렇죠. 속도가 엄청나죠. 근데 그 답변의 방향, 또 질, 이걸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질문이라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 전부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 필요한 걸 딱 얻어낼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 이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궤배 흔히 말하는 garbage in, garbage out 원칙 있잖아요. 네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네, 딱 그거죠. 그게 AI 프롬프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의 수준이 곧 AI 답변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 거기부터 좀 파고들어 보죠.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 이거 진짜 많이 들리는데요. 아, 네네. 이게 그냥 AI한테 명령어 몇 개 잘 입력하는 기술,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비판적 탐구 방식이 현대적으로 진화한 형태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맞아요. 결국 AI에게 좋은 답변을 얻어낸다는 건 본질적으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행위와 같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최신 기술의 뿌리를 찾아가면요. 고대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 고대 철학까지요? 네, 자료들이 이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하고 연결짓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게 단순히 묻고 답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파고들었죠. 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숨겨진 가정, 이런 걸 드러내고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또 주장의 근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아주 구조화되고 반복적인 탐구 과정이었죠. 또 그 20세기 철학자 존 듀이가 강조한 성찰적 사고 있잖아요. 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용기 있게 질문하는 습관. 이것도 효과적인 AI 활용의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자료들은 지적하고요.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2400년 이상 된 논리적 탐구의 틀을 AI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 기존의 것을 새로운 대상에 적용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AI는 우리가 던지는 프롬프트만큼만 똑똑해질 수 있다. 이 통찰이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명령어를 잘 쓰는 스킬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 그거랑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럼 좋은 질문, 그러니까 효과적인 프롬프트,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어떤 구조나 원칙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질문은 명확하고 또 구체적이어야 하고 때로는 AI에게 특정 역할, 예를 들면 너는 마케팅 전문가야 이렇게 역할을 주거나 원하는 답변 형식, 표라든지 보고서, 이메일 이런 것까지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남아공 시장 진출 전략 좀 짜죠. 이렇게 묻는 거랑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당신은 GS 칼텍스의 해외 사업 전략가입니다. 남아공 시장 진출을 위한 3년짜리 로드맵을 작성해 주세요. 경쟁사인 A사의 전략과 비교 분석하고 수요 예측, 현지 정책, 물류 문제, 파트너십 구축 관점에서 주요 성과 지표, KPI, 예상되는 위험 요소, 그리고 그 위험을 완화할 전략까지 포함해서 표 형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 건 결과물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와, KPI까지 핵심 성과 지표. 네,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구체적인 기준이죠. 이런 구체성이 AI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어떤 등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근데 저렇게 복잡한 질문을 처음부터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그 과정 자체도 중요합니다. 인지과학이나 교육 이론을 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단순 사실 암기, 이게 뭐야? 같은 낮은 수준의 사고에서 시작해서요. 분석, 왜 그렇지? 평가, 어떤 게 더 나을까? 창조, 만약라면 어떨까?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사고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인지적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질문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AI에게 질문하는 과정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료에서는 비계 설정이라는 교육학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는데요. 비계 설정이요? 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발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치하잖아요. 그것처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AI의 답변을 보고 점차 질문을 구체화하고 복잡성을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아,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대화하듯이 단계를 밟아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또 다른 유용한 기법들도 있죠. 예를 들면 소수샷 프롬프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수샷? 네. 이건 AI에게 원하는 결과물의 예시 몇 개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 하고 보여주는 거죠. 아, 예시를 주는 거군요. 네. 또 복잡한 과제는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서 AI에게 순서대로 지시하는 사고의 연쇄 방식. 이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고의 연쇄?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 풀 때처럼 단계를 나누는 거네요. 맞아요. 딱 그거죠. 그리고 또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지식 격차를 메워줄지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핵심 질문 접근법, EQA 같은 개념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고요. 핵심은 결국 AI에게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질문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결국 단 한 번의 완벽한 질문, 이걸 던지는 것보다 AI랑 마치 대화하듯이 여러 번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 이 반복적인 상호작용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AI가 내놓은 첫 답변 보고 이건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데 싶으면 프롬프트를 고쳐서 다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보니까 상황에 따라 열린 질문, 예를 들면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는 이걸로 창의성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닫힌 질문, 작년 매출은 얼마였지? 이런 걸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질문 유형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맞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좋은 결과물을 얻는 걸 넘어서요. AI와 인간의 협력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잘 설계된 프롬프트는 AI가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스스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거든요. 아, AI가 학습하는 걸 돕는 거네요? 네. 슬라이드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질문은 AI의 지식 확장을 돕고 정보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AI 간의 상호작용 자체를 더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요? 네. AI가 너무 편리하게 답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노력을 좀 게을리하게 될 수 있다는 인지적 오프로딩의 위험성입니다. 아, 인지적 오프로딩. 너무 쉽게 답을 얻으려다가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죠. 비판적 사고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도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오히려 고도의 인지 훈련이 될 수 있다고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이죠.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세우고 AI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은 질문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심지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아는 능력, 그러니까 메타인지까지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진짜 흥미로운 역설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려면요. AI에게 무엇을 물을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목표는 뭐지? 어떤 제약 조건이 있지?
어떤 결과물을 원하지? 성공적인 답변의 기준은 뭐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하죠. 나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야 하는군요. 네, 모호한 생각으로는 모호한 프롬프트밖에 나올 수 없고 당연히 AI 답변도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I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과정 자체가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강력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 자료에서 인용한 표현처럼 기계, AI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명료함과 규율이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귀중한 규율과 명료함을 부여한다는 거죠. 와, 기계를 가르치려다. 내가 배운다. 네. AI를 잘 활용하려고 할수록 우리 자신의 사고력이 더 단련되는 셈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나의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과 연결된다니.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질문하는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 자료들은 앞으로 교육의 초점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로 옮겨가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효과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걸 키우는 교육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더불어서 PRP 같은 질문 설계 프레임워크들, 이런 걸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 프레임워크들이 질문을 더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 가능하고 measurable, 행동 지향적으로 액션 오리엔티드 만드는데 좀 유용한 생각의 틀을 제공해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비단 학교 교육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쵸. 직장인이든 연구자든 혹은 그냥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의 시대, 그리고 또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질문하는 능력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네. 특정 분야의 지식은 뭐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판단하고 그 질문을 통해 AI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건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하게 인간에게 요구될 겁니다. 자료에 언급된 스탠퍼드 대학의 AIMES 프로그램이나 인간중심 AI 연구소, HAI, 학습 설계 및 기술, LDT 프로그램 같은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들은 이미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단순히 AI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해서 학습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아, 협력과 사고력 증진이군요. 네. 결국 미래의 지식 노동은 인간과 기계 간의 어떤 정교한 협력적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수준과 성과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이 던지는 질문의 깊이, 창의성, 그리고 정밀성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넘쳐나는 답변을 순식간에 쏟아내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가치를 이끌어내는 열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의 질문에 달려있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지만 그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능력의 근원은 저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시대를 초월하는 비판적 사고와 명료한 자기인식에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AI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갈고 닦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에게 더 나은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 설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거죠. AI에게 던질 정교한 질문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혹시 AI가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문제를 정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 AI를 위한 질문 설계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네, AI를 위한 질문 설계 훈련이 단순히 AI 활용 능력 향상을 넘어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의 추론 과정, 문제 해결 접근법, 심장은 일상의 의사결정까지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AI 시대에 질문의 힘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선물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